걱정돼요. 저도 어제 돌아가는 그 사저 들어가는 거 모습 보고 굉장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당선된 줄 알았어요. 저는 확실히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게 아니냐. 어떻게 예.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 국민들이 다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제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사저 앞에 집회 시위 신고를요 4개월 동안 해놨습니다. 아하. 앞으로 4개월 동안 그 앞에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요. 네. 사람 숫자 빠지잖아요. 아유. 진짜 맥 빠집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뭐 행정관 박 전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들도 아직도 뭐 싸워야 된다는 식의 거를 공공연하게 SNS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움직이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식의 문자를 맞아요. 그 SNS를 올리고 네. 그러면 아주 핵심인 사람들까지는 골목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몸으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인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스통 앞에 두고 그렇죠. 못 나간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피해가 생겨요. 검찰에 소환을 해요. 가고 싶은데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가겠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와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거기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지연수를 쓸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순실 귀국할 때 네. 그때도 20시간 하루 이상을 그냥 놔뒀잖아요. 그때 네. 증거인멸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 사저 앞에서 사람들이 에어싸고 지지자들 막 넣는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 그 공무집행 방해로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현장에서 돼요. 다 체포해야 돼요.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들의 헌법 위반 주장, 예. 법 파괴적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지 그것도 이게 무슨 의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무슨 항일투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가중한다? 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항민 투쟁했어요. 국민의 저항에서 투쟁한 거예요. 항민 투쟁.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예.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최순실 재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특검법에 의해서.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을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넘기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공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아니 3개월 지나면 예. 1차 구속 기간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는. 근데 제가 6개월까지. 드린 말씀은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들은 예. 3개월 안에 1심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3, 4, 5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데 그럼 공범인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해서 그때 형량을 선고를 하고 예. 다른 공범을 받은 사람은 재판도 못 넘기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특수본이 그 강요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려면 거예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헌법 행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라. 그런데 당마다 입장이 좀 틀려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치 구단 저하고 레벨링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박지원 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거 좀 천천히 수사라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희는 일관되게 예. 그쪽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자. 법적으로 가자. 예, 법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들은 사법부나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 뭐 신속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 엄히 처벌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검찰이 검찰의 알아서. 수사 논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도록 오호. 하고 우리는 눈 부릅뜨고 예.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똑바로 못할 때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지만 예. 지금은 뭐라고 하지 말자.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쪽에 대해 지지자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고 예. 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사저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과정을 보시고
구단께서도 조금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따 징하네. 아침에 말씀에 뉘앙스가 살짝 바뀌더라고요. 야, 그런데 스카이족 맞네. 네.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딱 5마디 한 거거든요. 5억울을 해석을 한 200억으로 해석을 해. 자,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문자 폭탄 계속 쏟아집니다. 금요일에 탄핵되면서 바로 검찰에 청와대에서 함께 짐 빼는 거 봤어야 하는가요? 답답한 게 많네요. 즉 검찰이 바로 그때 구인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김미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명희님 이 방송 처음 듣는데 앞으로 들을 때마다 지식이 팍팍 채워질 듯 웃다 보면요. 하루에 정치 1단씩 9일만 되면 정치 9단 됩니다. 9일만 되면 박지원 대표하고 이제 맞짱 뜰 수 있어요. 자, 김정희님 지금 부업하며 듣는데 정치 얘기 너무 재밌어요. 김영민님 1시간 너무 짧아요. 시간 늘려주세요. 출연료 늘려주세요. 4223님 뉴스처럼 딱딱하지 않고 시원하게 웃게 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지금 이 시간은 스카이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다 지났네요. 자, 그런데 이제 특수본이 양 변호사님 예. 특수본이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기업 문제 있죠. 네. 나머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CJ, 롯데, SK 쭉쭉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433억 중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넘긴 것도 네. 삼성 다 이재용 뇌물죄 뇌물로 구속했거든요. 봤다라는 거고요. 구속했거든요. 네. 나머지도 그럼 다 뇌물되는 거죠. 아니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가능성 높아졌죠. 가능성 굉장히 그다음에 우병우 어떻게 할 높아졌고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우전석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이 인정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청와대 문건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 뭘 압수수색 했는지 안 들어가야 했는지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못 받았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만두면서 그 얘기했죠. 제발 재청 가면 100% 발부될 거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한돼 있었어요.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기소도.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건 대상이 없잖아요.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특검은 못했죠. 특별수사본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그 개업했을 때 잠깐 1년 동안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고 하니까 수입력 기록하지 않고 받았던 그러게 내용들도 돈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수사를 하면 또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7시간도 다시 봐야 돼요. 세월호 7시간 꼭 봐야 돼요. 그날 세월호 가족들이 그 10일 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2분이나 보충 의견을 내 가지고 이진성 제대로 김희수. 제대로 일 안 한 거 맞다. 근데 다만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뿐이다라고 장문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검찰이 한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 89쪽 중에서요. 김희수, 이진성 그 보충 의원 17쪽. 그렇죠. 비율로 20%. 이렇게 보충 의원이 많은 적이 없어요. 법무부 출신입니다, 제가. 저희 당 이용주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요. 예. 저는 직접 분석은 못 해봤는데 그 특검에서 이제 통화내역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폰들. 예. 그 삼청동 관저에서 집중적으로 착발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청담동이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세월호 당일날 그날은 희한하게 관저에서 착발신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전화 내역 무서운 얘기를 얘기를 하시네. 그럼 착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전화를 안 썼거나, 안 썼거나. 전화를 써야 할 사람이 없었거나. 없었거나. 이거 무슨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저 진짜 소름 끼치려고 이용주 그러는데. 의원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요 아직? 그런 분석을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확인이 되면 네. 대형 사고네. 확인을 왜냐하면 어제 혹시 TV 중계 보시다가 네. 예. 저 박 전 대통령 차 떠나고 이럴 때 네.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카메라 중계 상황이 살짝 끊겨요. 움직일 때마다 전파 방해를 쏘거든요. 예. 대통령이 가는 데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뭐 통신 장비 이런 거 도감청도 못하고 거기서 뭐 폭탄 같은 거 터뜨려 이런 걸 그렇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움직일 네, 때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를 겹쳐보면 네. 그런 장치가 만약에 다른 데서 가동됐던 게 나온다면 네. 정말 큰일인 거죠. 그때 청와대에는 없었고 다른 데서 그게 움직였다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깜짝 놀라긴 검찰이 어차피 왜냐면 통화 기록은 나오니까. 통화내역 조회 특검에서 했던 거 그대로 넘겨받을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 소환될 수밖에 없고 소환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의원 말씀하신 거 하나를 더 붙이면 네. 왜 참여폰 시간을 하냐면 공영폰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걸 맞춰보면 돼요. 공영폰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1811님 이 양반들 대한민국 모든 방송 청취를 독식할 기세네요. 저 양반 맞습니다. 정도전 후손입니다. 자 김경진 의원이 네. 한 1, 20초 잠깐 남았는데 잠깐 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제 특수 수사에 대해서 예. 예. 검찰 예. 화이팅. 검찰 그리고 화이팅.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검찰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4대 천왕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검찰을 한번 믿는 자세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 걱정돼요. 저도 어제 돌아가는 그 사저 들어가는 거 모습 보고 굉장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당선된 줄 알았어요. 저는 확실히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게 아니냐. 어떻게 예.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 국민들이 다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제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 사저 앞에 집회 시위 신고를요 4개월 동안 해놨습니다. 어허. 앞으로 4개월 동안 그 앞에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요. 네. 사람 숫자 빠지잖아요. 아유. 진짜 맥 빠집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뭐 행정관 박 전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들도 아직도 뭐 싸워야 된다는 식의 거를 공공연하게 SNS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움직이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거든요. 특검법에 의해서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을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넘기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공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버리면 아니 3개월 지나면 예. 1차 구속 기간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는. 근데 제가 6개월까지. 드린 말씀은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들은 예. 3개월 안에 1심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3, 4, 5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데 그럼 공범인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해서 그때 형량을 선고를 하고 예. 다른 공범을 받은 사람은 재판도 못 넘기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특수본이 그 강요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려면 거예요. 공범 박근혜 라는 식의 문자를 맞아요. 그 SNS를 네. 올리고 그러면 아주 핵심인 사람들까지는 골목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몸으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인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스통 앞에 두고 그렇죠. 못 나간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피해가 생겨요. 검찰에서 소환을 해요. 가고 싶은데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가겠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와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거기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지연수를 쓸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순실 귀국할 때 네. 그때도 20시간 하루 이상을 그냥 놔뒀잖아요. 그때 네. 증거인멸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헌법 행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라. 그런데 당마다 입장이 좀 틀려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치 구단 저하고 레벨링이 좀 비슷한 것 네. 같은 박지원 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탄핵 당했으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거 좀 천천히 수사라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희는 일관되게 네. 그쪽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자. 법적으로 가자. 네, 법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들은 사법부나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 뭐 가령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 사자 앞에서 사람들이 에어싸고 지지자들을 막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 그 공무집행방해로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현장에서 돼요. 다 체포해야 돼요.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들의 헌법 위반 주장, 예. 법 파괴적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지 그것도 이게 무슨 의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무슨 항일투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가중하고 가중한다?
예. 그건 있을 수 아니 없죠. 지금까지 항민 투쟁했어요. 국민의 저항에서 투쟁한 거예요. 항민 투쟁.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예.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 네.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최순실 재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에 끝을 내야 될